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시간인데요. 먼저는요. 분석해보기 전에요, 대표님. 네. 저희가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네. 그 올해 1분기에 네. 이 기업들이 전환사채 그리고 교환사채 같은 주식 전환 행사 건수가 벌써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20%가량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런 의미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우리가 항상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네.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아, 강조 3번 강조 드리는데 네. 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익히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3월까지는 뭐였죠? 감사 감사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랬죠. 자, 멀쩡한 기업들이 갑자기 감사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되면서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심지어 이 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자 입장에서 네. 전환 청구라는 이 이슈, 전환 청구라는 이 문제점에 우리가 돌입됐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죠. 자, 주권을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네.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섭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 이 과정에서 네. 감사 보고서의 어떤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네. 넘어갈 경우에 이 본격적인 전환 청구나 새로운 자금 조달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건데 네. 자, 이런 관점에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네. 뭐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회계는 안정적이고 깨끗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회계 감사인들이 이제 보는 이 회계 기준의 이 판단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제3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 감사 리스크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네. 자, 이제 시점적으로 이제 4월 1일자 이후에 본격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와 함께 전환 청구도 지금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네. 뭐 기관 투자자든 어떤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시기적으로.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기업들은 네. 보다 빠른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그리고 전환 청구 행사 등의 어떤 유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들어서 이 기업들의 전환사채 그리고 교환사채가 20% 늘어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요. 역시나 지난달 3월에 있게 되는 그 감사보고서 리스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계획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환사채는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너무 당연하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이 서울 바이오시스 역시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고요.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 일반 조명 그리고 IT, 자동차, UV까지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LED 칩을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그 단일 사업 부문으로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의 사업 부문 구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포지션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 LED 제조 부문이 43.6%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LED 제조 부문은 51.6%, 그리고 연구 개발 매출이 4.8%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요. 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출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매출은 4,3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2억 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도 6.3%를 기록했다고 밝혀졌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실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 그리고 영업이익은 166%까지 성장한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와 그리고 방역 또 세계 최초 친환경 광반도체 기술이죠. 바로 UV
UV LED 이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3자릿수가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분기 매출 잠정 집계 결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결과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져 왔는데요. 대표님이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했던 이 서울 바이오시스 네네. 사실 이 증권가 가이넌스 예상치를 훨씬 이제 웃도는 그런 어떤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공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서울 바이오시스 어제 공시가 있었죠. 자, 그렇죠. 1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네, 자, 무려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잠깐 공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했는데 네, 자, 잠정치입니다. 자, 1분기에 1,211억. 자,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9.4%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자, 네. 1분기 보고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자, 잠정 실적이라는 건 이 가계산 수치에서 매출만 집계한 이 표입니다. 네, 자, 매출 실적의 이 부분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는 증권가의 어떤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좀 냈는데 그렇죠. 자, 서울 바이오시스가 지금 UV 사업부의 이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신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LED 칩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적용 요소는요, 자동차, 가정, 가정용, IT, 최근에는 UV LED라고 불리우는 이 바이오. 자, 이게 이 LED 광원의 바이러스를 좀 죽이고 이제 살균, 그다음에 이제 방역에 필요한 어떤 이 빛을 조사하는 그런 효과까지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LED와의 어떤 이 접점은 꾸준히 비례해서 좀 성장되는 이런 산업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자, 이 관점 때문에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가 1분기 사상 최대를 좀 내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잠깐 좀 주가를 볼게요. 주가는 자, 예상보다 크게 시장이 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작년에 이미 익숙했던 실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망할 게 아닙니다. 1분기 그래요?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최근 방송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자, 1분기에 호실적을 냈던 법인들을 네. 우리가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네, 지정해서 네, 이 종목이 조정 구간을 주는 이 빌미 구간에 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보유한다면 네, 자, 반기 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또는 내년의 연말 실적 보고까지 네, 자, 이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요인에 따른 이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자, 서울 바이오시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자, 일봉 차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회사의 일봉상 저점은요, 바로 한 12,274원대, 12,200원대로 지금 보여지고, 네, 자, 이 추세상에 탄탄하게 좀 구성되어 있는 이 지지대는요, 14,600원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네, 자, 주가는 이 추세에 약간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16,150원에 좀 기록하고 있는데, 네, 자, 요 구간이에요. 자, 12,000원에서 14,600원, 14,500원에 도달되는 요런 구간, 네, 요런 박스권에 도달된다면 자,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자, 주가가 지금 크게 오른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전고 영역은 27,800원, 작년 8월에 네, 기록한 27,800원인데 지금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의 어떤 추세 이 약간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좀 올라갈 추세는 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제가 1차 목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매수 유효가는요, 12,500원에서 네, 14,500원 진입 시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네,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자, 실적 요인이 반영되는 이 1차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실적적인 요인으로만 네.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정리해주신 이 서울 바이오시스 역시나 계속해서 정말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다소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이런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어떤 호조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데 적극적 매수 구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에서 14,500원
사이까지 조정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단순 실적 요인만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뭐 기타 다른 모멘텀 말고 실적 요인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이루어 나가신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토비스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토비스는 게임기 모니터와 그리고 PC 모니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1998년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후에 2004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 상당히 좀 큰 대형 모니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모니터를 말하고요.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과 또 터치 패널까지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매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요, 역시 TFT LCD 모듈이 65.3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산업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72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액은 55억 원, 그리고 순손실은 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은 물론 잠정 집계된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사실 34.9%가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다 영업 손실 그리고 순손실까지 함께 내면서 적자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어제 다뤘던 종목 6일 뭐였죠? 6일 CNS죠? 네, 맞아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좀 네. 비슷한 공시가 제출이 됐는데 네. 한쪽은 거래 정지가 있었고 자, 토비스는 오늘 거래가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어제 네, 자, 공시였습니다. 토비스입니다. 네, 자, 거래처와 거래 중단 사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거래처는 LG전자고요. 중단된 거래의 내용은 LG전자 휴대폰용 모듈 납품. 자, 네. 어제 6일 CNS가 네, 거래처와 거래 중단을 통해서 밝힌 부분들은요. 네. LG전자 휴대폰의 맞습니다. 강화율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듈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최근 사업 이 연도의 매출액은요. 네, 2,711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자, 매출액의 54.8%에 해당되는 1,485억 원에 이 거래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50%니까 네, 한 1,300억 정도의 어떤 매출 요인은 좀 남아 있는데 다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단 사유는요. LG전자 MC 사업 부분 종료에 따라서 거래가 중단됐다. 자, 네. 거래 중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요. LG전자 휴대폰 사업 종료로 인해서 당사의 휴대폰 모듈 사업 부분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네, 자,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자, 어제 같은 맥락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두 번째. 당사 전체 매출에서 LG전자 휴대폰 모듈 사업이 네,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만 네, 수익성은 그렇게 낮은 편이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예정됨에 따라서 LG전자 휴대폰 모듈 거래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자, 향후 대책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휴대폰 사업 종료에 따른 미결 업무 논의를 하겠다. 네. 자, 두 번째.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과 관련해서 LG전자의 타 사업부 계열사, 그다음에 신규 고객 등의 비즈니스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확보할 예정이다. 어. 자, 세 번째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사업 등 네.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성과를 좀 낼 것이다. 자, 어제 네. 1번과 2번은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죠. 네. 자, 6일 CNS도요. 이 LG전자와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자 뭐 협의하고 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미결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LG전자 타 사업부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하겠다. 네. 지금 LG전자의 어떤 전체적인 입장은요. 협력사를 다 죽인다가 아니라 자, 사업 부분을 철수는 하지만 LG 그룹 내에
전자 사업 부분의 어떤 다른 이 관계된 어떤 신규 사업 내지는 부가 사업의 어떤 이 시너지를 통해서 이 협력사를 좀 충분히 네. 도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상장법인에 근무했을 당시에 이런 어떤 이 생태를 좀 본다면 네. 제가 이제 삼성 벤더 쪽에 있던 디스플레이 회사에 근무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자, 삼성 벤더의 어떤 벤더사를 끌고 가는 어떤 개념과 LG전자는 이 보다 이 협력사를 좀 더 이 가족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성격이 있네요. 삼성전자는 이 변형 모델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네. 협력사도 빠르게 교체되는 반면에 네. 자, LG전자는 한 파일을 두고 있는 이 벤더사들이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좀 거래한다는 그런 어떤 거래 유형도 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제 6일 CNS의 어떤 보유자 관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6일 CNS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LG전자가 네. 거래 중단에 따라 어떤 이 회사의 어떤 타격은 있지만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을 좀 창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가 좀 진행된다면 네. 충분하게 새로운 수주를 통해서 회사가 존속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네. 자, 토비스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휴대폰 사업 부분이 좀 종료되지만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좀 예상된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 비접촉식 체온계 사업이 네. 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회사가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4.8%에 해당되는 매출 감소 요인은 있지만 네. 자, 지금 이 비는 좀 맞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어떤 존속성을 위배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네.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좀 차트를 좀 봐야죠. 네. 차트 자, 보여주시죠. 예, 일봉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토비스의 지금 일봉상 저점 영역대로 보여지는 이 부분은요. 네. 한 6,200원대로 보여지는 요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자, 탄탄하게 형성돼 있던 이 1차 지지대는 6,800원 부분. 요 부분인데 네. 지금 주가는 어찌됐든 추세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보여지는 이 파트는요. 네. 자, 증시에 종목의 어떤 이 거친 등락폭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즉, 언더레이션 파동이라고 좀 불리우는 이 기술적 용어인데요. 네.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수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의 어떤 이 등락폭이 자꾸 크게 좀 변형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랬네요. 최근에 이런 시그널 부분은 자, LG전자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에 따라서 네. 지금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하방 추세에 좀 선회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자, 오늘 한 8,110원. 어찌됐든 토비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 구간으로 좀 직면해주고 있는 이유는 네. 자, 우려했던 어떤 이 거래 정지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안도의 한숨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라고는 보는 관점이 좀 있고, 네. 자, 일단 뭐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실적의 감소 요인은 있기 때문에 네. 토비스는 7,500원대 자, 여기서 잡아드릴게요. 네. 자, 추세적으로는 7,800원에서 네. 7,500원 구간은 자, 우리가 1차 매수 구간으로 좀 봐도 괜찮다. 네. 자, 그렇다면 회사가 실적적인 요인, 두 번째 새로운 어떤 가시화된 사업 모멘텀이 부각된 시점에 네. 주가가 좀 추세 전환할 것을 보여주고 네. 단기 목표가는 한 8,600원에서 자, 길게는 9,000원까지는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 의견을 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일단 실적적인 어떤 요인의 감소 효과는 있지만 네. 회사의 어떤 이 성장치는 좀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실적을 통해서 사업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 네. 현재 어떤 추세분은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갖고 좀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알아본 종목 토비스. 네,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그 6일 CNS와 어떤 같은 입장에서 이 LG전자의 휴대폰용 모듈 납품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실적 감소 요인이 발생하며 하방 추세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요. 하지만 이제 실적 감소 요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조정받는 구간 7,500원에서 7,800원 선 신규 매수 유효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보시게 되면 8,600원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9,000원 선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비접촉식 체온기 그리고 또 전장용 디스플레이 등의 어떤 사업이 가시화되는 그 모멘텀에서 좀 추세에 그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수상항공시 마지막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 바로 엠젠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늘 공시 공부용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엠젠 플러스는요, 이번에 그 현재까지도 좀 주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2019년도 12월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약 한 1년 3개월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회계 처리 위반이었습니다. 이 회계 처리 위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작성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이 엠젠 플러스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엠젠 플러스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유 중이었던 자사주를 이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특수관계자 거래, 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과 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 4,500만 원을 횡령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면서 과징금,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물게 됐고 제재까지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 사실은요. 네. 이 1년 뭐 거의 뭐 3, 4개월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왔어요. 일단 뭐 그렇죠? 엠젠 플러스 네. 본사 입장에서는 뭐 숨이 차고 네, 맞습니다. 답답하고 좀 힘들었을 텐데 네. 자,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아, 그래요. 자, 4월 5일자 어제 4월 5일자 잠깐 공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즉 엠젠 플러스에 대해서 이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개선 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냐면 네. 개선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할 것인지 네. 거래 재개를 통한 상장 유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하겠다. 어. 자, 언제까지죠? 자, 거래소는 4월 3일 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선 기간 12개월 부여를 했는데 네. 자, 올해 4월 3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개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네. 자, 영업일 기준으로는 2021년도 메모해야죠. 4월 26일입니다. 네. 4월 26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 그다음에 개선 결과 계획 이행 결과 보고. 네. 이게 뭐냐면요. 네.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회사가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개선 계획서를 먼저 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이 개선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좀 가져오세요. 자, 그래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를 네. 회사가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제출 받은 날로부터 다시 20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20 영업일 기준으로 네. 그럼 우리가 한 번만 5월 말 이전에는 아마 이 가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자, 회사는요. 지금 이 정확한 이행 결과에 대한 어떤 제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네. 자, 충분히 자금 조달을 했고 4월 2일이었죠. 감사 보고서 제출을 좀 잘 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사업년도에 이 감사 의견 적정이었고 2020년도 역시 적정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미해당 그다음에 자, 감사 의견과 상관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도 역시 미기재. 자, 깔끔한 재무 구조를 좀 갖췄다. 네. 자, 자산도 417억, 부채는 189억. 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매출액은 545억을 했는데 뭐 영업 손실이 15억이 있고 당기 순이익이 65억 연결 기준에 있지만 자, 별도 기준에서는 3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본 잠식이 없고 법차손 손실이 자 50% 초과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50% 미만에 들어가 있고 4사업년도 영업 손실 요건에 없기 때문에 자, 재무 구조로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회사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네. 자,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99%의 확률로 엠젠 플러스는 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네. 이렇게 좀 자, 단서 있어야죠. 그렇죠. 자, 횡령 배임 뭐 추가적인 어떤 횡령 배임이나
우발했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이행 결과에 대한 위배 사항이 없다는 전제지만 네. 재무 구조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재 1년 4개월 가까이 거래 정지되어 있는 이 엠젠 플러스에 대해서 공시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뭐 충분히 회사가 다시 거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 충분한 자금 조달 그리고 깔끔한 이 재무 구조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횡령 배임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거래 재개 그래도 90% 이상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3시 36분을 넘어섰습니다. 장이 마감됐는데요. 장 마감 상황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